알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요 몇 년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 육군 예비역 대령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뭐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국제 정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신네들이 예비역 대령인데 다 육사 나오고 그런 사람이 국제 정치를 가르쳐 달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다. 그랬더니만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아들도 설득이 안 됩니다. 예. 아들이 좌파인데 그 좌파 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 우파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쭉 뭐 가르쳐 보기도 했고 논문도 써보고 좌파보다 우파가 한 3배쯤 공부해야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걔네들은 이 가슴, 심장으로 생각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기 때문에 좌파가 1시간 공부하고서 걔네들을 감동 주는데 우파는 머리를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심장보다 머리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공부를 3배는 더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홍익 코리아 공부하는 그런 집단 지성 이것을 만들자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해가지고 뭐 한 36만 4천 명 구독자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김서구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막히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수단이 생겨서 이거로라도 내가 세상에다가 옳은 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주에 토요일 날 1호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아직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 방송 보셨죠? 11월 5일, 11월 6일 개표 방송하는데도 카말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표 방송 중인데 뭐 그 사람도 괜찮지 않겠어요? 나와서 카말라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금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강의를 뭐 수십 번도 더 했는데 단 한 번도 카말라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고 11월 4일 밤에 어느 기도 모임 가서는 312대 226으로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그 숫자까지 맞췄습니다. 근데 그것은 점쟁이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 공부하다 보면은 이 주가 트럼프로 넘어가겠구나. 저 주는 그대로 카말라 찍겠구나. 이거 해가지고 전쟁에서 찍어보면 나오는 숫자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기자들, 뭐 우리나라 큰 신문, 작은 신문 뭐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개자식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의하면은 개자식이 미국 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집단 지성 이것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그 미국 걸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후보가 된 이후에 자기네 내부 여론조사에서 자기네가 이긴다고 한 번도 나오질 않았대요. 한 번도 자기네가 이긴다고 나오질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 선거 비용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독특한 게 아니라 미국 뉴스 그냥 뭐 미국 그거로 보는데 우리나라 모든 신문이 전부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만 보고 베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왕년에는 끝내주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한 40년 전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박사 논문에 인용해도 교수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신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건 뭐 잡스러운 좌파 찌라시입니다. 그것만 들이다 보고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트럼프는 나쁜 놈, 개자식, 미친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아주 괜찮은 뭐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그 소수의 유튜브하는 소수 몇 명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박 터질 찬스가 왔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쓰질 못하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이 그 세계 지도 보면은 소련, 중국, 북한 그 위가 다 뻘겋습니다. 색깔을 칠할 때. 그 남한만 요만큼 파란색인데 이게 70년을 버텼다. 70년을 버틴 거를 우리 이희문 목사 같은 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답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적으로는 그 위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빨간색하고 힘이 그보다 더 센 미국이 우리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그만 파란색이 70년 이상 살아남았다. 이제 통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한반도 통일은 이거는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려진 것이 우리 민족끼리 자른 것이 아니에요. 국제 정치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잘라진 겁니다. 원래 잘라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임진왜란 때도 잘라질 뻔했는데 도요토미가 죽고 그래서 안 잘라줬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할 때 영국이 한번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재수족해 넘어갔고, 그리고 러시아가 자르자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넘어갔고, 일본이 자르자고 그럴 때는 또 러시아가 반대해서 넘어갔고, 2차 대전 끝날 때 그냥 잘라져 버린 겁니다. 바로 한국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국제정치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통일의 찬스를 잡는 건데, 우리나라 통일을 죽어도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지금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가 적어도 일본이 그래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까지는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통일하는 건 절대 반대인데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건 반대. 찬성. 중국은 한국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 다 반대입니다. 왜? 옆에 센 나라 생기는 거는 국제정치학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통일하는 거, 한국이 통일하면은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이라는 통일국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곱하기 북한이라는 통일국가가 생깁니다. 통일하는 그날, 통일한 한국은 군사력이 프랑스랑 같습니다. 인구가 독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통일하는 날 어떤지 아십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면은 그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100인데 지금 북한이 1.6입니다. 통일하는 나라가 통일한 그날 101.6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통일하게 되면은 뭐 여러 학자들 계산했지만은 북한은 1년에 17%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거로 나옵니다. 남한이 통일했을 때. 그리고 북한이 17% 성장이 되면은 대한민국도 덩달아 9% 성장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통일하고 9년째에 지금 영국의 경제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통일하고 9년 됐을 때 통일된 이 나라는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역사에서 누구도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일을 통해서 홍익 코리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그 국제 구조가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힘, 통일을 반대하는 북한의 힘보다 통일을 원하는 우리의 힘, 그리고 미국이 혹시 그래 니네 통일하는데 지지해 줄게 그 힘, 이것이 반대하는 힘보다 세면 되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을 사실은 미국이 길러줬는데 지금 중국이 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크면은 중국도 민주주의가 되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더 키웠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이 본질적으로 중국을 이제 도전자의 반열에서 꺾어놔야 되겠다. 그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난 4년 동안에는 대통령의 낙선하는 바람에 못했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정책을 보면 한마디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나갈 것, 탈락할 것. 중국 힘이 약해지면은 북한은 자동으로 뭐 힘이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발로 짓밟겠다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국방비 올려달라, 방위비 올려달란다,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가. 미국은 총알값을 남의 나라한테 받지 않아요. 트럼프가 우리 보고 더 달라는 돈은 뭡니까? 예, 여기 미군이 28,500명 와 있는데 28,500명이 여기 있다 보니까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너네들이 좀 내면 안 되겠니?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좀 내라고 어느 정도. 예, 그 비용을 우리가 1991년까지는 안 냈습니다. 91년부터 내기 시작해서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지난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때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한국 와가지고 야 너네가 지금 9천억 원 정도 한국 돈을 내고 있는데 1조 3천억으로 올려주면 안 되냐.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1조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정하면 5년 동안 그 돈을 내는 건데 그래 우리가 그 액수는 양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매년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정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5조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협상을 하질 않았죠. 우리가 그때 내던 6년 전에 내던 9천억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주한미군 주둔비의 3분의 1인데 그때 미국 측 협상자가 마크 에스퍼인데 절반쯤 내면 안 되겠냐. 절반. 금년도 거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우리가 1조 3천억을 내고 있습니다. 달러로 10억 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28,500명이 여기 있는데 1년에 35억 달러가 들어. 그러니까 35분의 10.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2%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로 올려달랬대. 그래서 큰일 난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미군 비용 전체가 35억인데 무슨 100억을 냅니까 우리가? 다 내도 35억이지. 다 내도. 예, 참고로 일본은 75%를 내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비의 75%를 일본은 내고 있고 우리는 금년에 22%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기름값을 100으로 친다면은 바이든이 대통령하는 4년 동안에 기름값이 134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기름값으로 똑같은 기름을 수입했는데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그런데 바이든 때에는 1년에 50조 원씩 기름값으로 더 썼다. 똑같이 썼는데 그 50조 원은 미국이 올려달라는 돈의 5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남으면 올려줘도 남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누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다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군입니다. 해군. 중국 해군이 그냥 배를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태평양 중국한테 뺏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해군을 늘리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서 20몇 척을 늘렸습니다. 오바마가 해군을 282척인 해군을 260으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끝날 때 296척까지 늘렸는데 바이든이 또 2년 동안에 지금 4년 됐지만 앞에 2년 동안에 군함을 5척을 또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질은 미국이 좋지만은 이렇게 격차가 나다가는 태평양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일주일 동안에 7나라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런지 다 기억나시죠? 야 우리 배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군함 만드는 나라가 이제 곧 됩니다. 아까 우리 이문 목사님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얘기를 했는데 헤리티지 재단 금년 봄에 나온 보고서가 지금 이 정도로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의 그 배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 격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해결하는 방법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된다가 그 헤리티지 재단의 해결 방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뭐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적이에요. 작년 6월 달에 특집이 나왔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들입니다. 이 군함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군함은 미국제가 아닙니다. 해놓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으로 세종대왕함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중국이 3대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든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거를 사오든지 우리 설계도를 주고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미국이 당면한 중국과의 싸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하면은 우리는 미국한테 그래 군함 만들어 줄게 트럼프. 너도 우리한테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거 하나를 요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저거 쓰러지면은 그 북한은 남한 거다라고 그냥 국제사회에 한번 말이나 한번 해줘. 선언하면 되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야 지금 북한이 비틀비틀하는데 중국 그거 무너지면은 그거는 한국 거야.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홍익 코리아에서 이런 공부 많이 해가지고 금년간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여러분이 제일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 쭉 갖고 왔는데 여러분 페이지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은 거기 그 미국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이 사람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에 서울을 와가지고 야 한국은 곧 통일할 거야. 대한민국이 통일하겠지. 언제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한국이 통일하면은 한국은 무럭무럭 자라서 강대국이 될 거야. 일본과 중국도 쩔쩔매는 나라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라고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측은 만주는 아마도 한국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다. 한국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근데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몽고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는 거죠. 제가 홍익 코리아를 영어로 한다면은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레이터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고대사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적어도 자기 아들 좌파들은 당장에 그냥 2, 3분 만에 박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공부하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